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공격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해 주시는 중국의 우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자, 저는 요즘 들어서 하루에도 몇 통씩, 많게는 10통 이상씩 근본 총선과 관련된 우리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또 피 끓는 애국자 여러 동지 여러분들의 정말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갈 만큼 그런 아주 비통에 잠긴 절망에 빠져버리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자, 오늘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법과 제도에 의해 공산화하는 길로 들어서고 말았군요. 베네수엘라 같은 길을 따라갈지 암담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매한 백성들이 선택한 길이니 그 역사적 후과에 가혹하게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 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조선 말기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해 나라를 빼앗겼던 상황과 무엇이 다를까요? 선택권은 우리 국민들에게 있으나 그들은 괴멸의 길을 선택하였죠. 참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입니다.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저에게 자주 연락을 주시는 분이신데요. 우리 우파, 자유 우파의 한 분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조남은 생략하고 그분이 보내주신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저는 이번이나 과거 선거 모두 우파에서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사전선거에서의 통과이 전 선거구 모두 할 수 없었으니까 이번에는 탄로 날까봐 특정한 지역 선거구에서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통갈이 대량으로 인쇄된 투표지를 밤에 몰래 CCTV 가리고 집어넣는 것 같은 조직적인 부정선거로 인해 우파가 사전투표에서는 지고 본투표에서는 이기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조사한 바가 아니라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어디 글을 보니 서울의 경우 본투표는 전부 국민의힘에서 이기고 사전투표는 전부 민주당에서 이겼다고 하는데 혹 맞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정보가 제한된 국민을 탓하기보다는 정보를 갖고 있어서 내용을 잘 알지만 은연중 무슨 일로 협박을 당하거나 약점이 잡혀서 또는 돈에 매수되어서 어쩔 수 없이 침묵하는 정치인들이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는 여당, 야당 동일하다고 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면서 사전투표를 대통령부터 종용하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진실을 알 수 없고 그냥 사전투표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투표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높아진 것처럼 보여지는 투표율에 좌파에서 부정투표지 대량으로 넣기 플러스 전산 조작까지 해서 당락을 조작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전부 조사가 필요합니다. 사전투표를 없애고 부재자 투표도 없애야 하겠습니다. 대만처럼 오로지 현재 국가에 상시 거주하는 사람만이 투표하도록 바꿔야 합니다. 또한 외국 교포들에게는 투표권을 주어서는 민심이 왜곡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무슨 큰 선한 영향력이 있다고 투표권을 주나요? 조선족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중국이 모국이라고 생각하므로 투표권을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한국의 실제 민심 관련 투표 관련 동영상을 아래 걸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길거리 투표는 늘 60% 이상, 심지어 70% 넘게까지도 우파가 길거리 투표에서는 이기는데 정작 여론조사 업체의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우파도 좌파처럼 여론조사 업체 만들고 국민의힘에서 이를 인용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좌파처럼 동일하게 하면 우파가 이깁니다. 소송은 소송대로, 시위는 시위대로 광화문에 나가고 싶어하는 나라를 걱정하는 우파 사람들이 정말 매우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정부에서 국가의 동력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이념전쟁은 우파, 좌파의 전쟁이 아닙니다. 좌파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조사하면 거의 대부분 전라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대 비전라도 이런 프레임으로 가야지 좌파 대
우파의 프레임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강조하는 유튜버를 본 적이 없습니다. 데모하는 성인, 대학생 모두 전라도 태생이거나 부모님이 전라도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수사할 때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수사진이나 정치인들이 모두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극우는 없습니다. 극좌, 중도 같은 좌파, 우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뭐 자그마한 것이라도 발생하면 극우로 몰고 갑니다. 극우가 매우 온순한 극우이기 때문이죠. 자, 이런 얘기를 쭉 적어주셨는데요. 자,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 애독자께서 보내주신 이 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의견이 어떠십니까? 자, 지금 보시면요, 대통령부터 나서서 사전투표를 해야 된다고 종용했다라는 분명한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씨도 그랬고, 저쪽에 있는 이재명이라는 자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국민 여러분, 제가 방송에서 사전투표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보셨나요? 살라미 전법으로 야금야금 쪼개서 멍청하고 한심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다 설득을 하고 평양의 김일성의 유훈을 완성시켰던 것이 바로 사전투표 제도라는 것입니다. 못 보신 분들은요, 제 방송에 들어가서 사전투표 쳐보십시오. 다 있으니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서 지방 유세를 다닐 때 분명히 경주와 파주 두 군데서 부정선거라면 이 땅에서 살지 못하게끔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인사 채용 부정비리가 발생됐어요.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 자녀를 불법으로 채용시킨 것이 감사에 걸렸는데, 뭐 관련된 문서를 파기하거나 그걸 없애라고 지시했다거나 자기 자식의 부정 채용과 관련된 정보가 들어있는 노트북을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지워버렸다는 사무총장, 그리고 자신들의 자녀를 불법으로 채용시킨 전 사무총장 차장, 이런 자들의 범죄 행각이 드러나는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 이렇게 범죄인들이 짜고 치는 범죄를 저지르고 그 국가의 보직을 찬탈해서 도둑질해서 앉아있는데 그 도둑놈들이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가 짐승들이 사는 나라입니까? 사람들이 사는 나라입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밝혀진 것은요, 인사채용 부정비리에 국한돼 있을 뿐 이들에 대한 업무에 대한 감사는 지난 창설된 60년 이래 단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 업무에 대한 감사를 받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자, 이상과 같은 우리 애독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속에서 과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떤 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까? 이번에도요, 우리 공병호 박사님, 민경우 의원, 한교안 전 총리, 적지 않은 사람들과 단체에서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보다 먼저 선행해야 될 게 뭐죠? 5월 10일 전까지 뭘 해야 됩니까? 투표함을 보존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선거에서 떨어진 이 후보자들이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나 민경우, 공병호 이런 분들은요, 유튜브에서만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고발할 대상이 있죠. 부정선거를 저지른 대상자, 즉 중앙선관위 위원장 노태악, 행안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 윤석열, 이 세 사람에 대한 고발장을 썼습니까? 안 썼다라면 부정선거 시시비비를 논하기 전에 먼저 대통령, 행안부 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세 사람 윤석열, 이상민, 노태악에 대한 고발장부터 접수하기 바랍니다. 자, 지금 어찌 보면은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비통한 심정에 절망에 빠져 있는데 지금 부정선거 얘기가 또 나면서 백성들의 가슴을 쥐어뜯고 있습니다. 후벼 파고 있어요. 제가 방금 전에 내 후배가 집에 결혼식이 있다 해서 거의 잠깐 갔는데
거기에 우리 민경욱 전 의원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경욱 씨한테 물어봤죠. 이번에 대통령, 행무장관, 중앙선관위원장 세 사람 고발했어? 그랬더니 고발 안 했대요. 왜 안 했냐 그랬더니 묵묵무답이야. 지금 부정선거다라고 얘기하려면 이번은 4년 전은 문재인 정권 내에서 벌어졌던 4.15 총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도 어필이 됐어요. 자, 문재인이가 선관위 조혜주 상임위원을 시켜서 불법적인 범죄를 행했다. 그리고 선관위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기계 장비류들이 다 가짜를 만들어내는데 조력을 해왔다. 기타 등등 많은 얘기를 했어요. 투표함을 갖다가 몰래 가지고 왔다. 통과일을 했다. 또 개표를 해봤더니 배춘이 투표지가 나오고 일장기 투표지가 나오고 위아래 상하 좌우 편폭이 다른 형상복원용지라고 하는 접어도 원래대로 펴지는 그런 형상복원용지를 썼다고 하는 선관위의 거짓말까지 합쳐서 씨로 셀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결국 6개월 안에 진행되어야 될 재판은 결국 3년 반을 끌면서 유야무야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4.10 총선도요, 부정선거라고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시는 분들은 먼저 대통령 윤석열, 행안부 장관 이상민, 중앙선관위원장 노태하 이 세 사람에 대한 고발장부터 작성해서 바로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 그 근거도 없이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제 이야기는요,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사전투표의 부당함, 불법,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경험 있고 많이 알고 있는 저고 또 제 방송에서도 그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김민석이가 영등포에서 이번에 다시 또 역전승을 해서 당선이 됐는데 김민석이는 수학을 좀 할 줄 아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친구예요. 그런데 그 김민석이는 학교 다닐 때도 바지 사장으로 학생회장하고 사실 별 볼 일 없던 애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와서 김다희중 선생님을 따라다니고 하면서 30대 초반에 이른 나이에 국회의원이 되죠. 자, 그런데 김민석이조차도 확률 통계는 잘 모를 거예요, 아마.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들 가운데 지금 여러 전문가들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투표에서의 숫자가 거짓말 안 한다는 그 원리 원칙 하에 설명해드리는 그 숫자들의 오묘한 장난을 과연 명백하게 100% 완전하게 알고 계시는 국민들 과연 몇 분이나 됩니까? 저도 종로학원에 가서 그 종로학원에 정말 기라성 같은 수학 선생님들 통해서 수학을 완벽하게 깨우치게 됐죠. 확률 통계까지 말입니다. 순열 조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는 그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과연 교과 과정을 통해서 문과 학생들 경우에 수학 포기자가 절반이 넘습니다. 심지어 스카이 대학에 가는 애들 중에서도 어차피 확률 통계는 찍어야 돼. 문제를 풀지 않고 찍습니다. 연필 올렸지 찍어요. 자, 그러면 지금 공병호 박사나 미국의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숫자의 조합, 숫자의 변경, 불법 조작 사태, 그 모든 것을 진짜로 국민 여러분들 100% 다 알고 하시는 얘기입니까? 제가 국민 여러분의 지적 능력을 의심해서 드린 얘기가 아니고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고교 과정을 겪었고 대학을 나왔어요.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그리고 수학 정석도 수없이 많이 풀고 했었습니다만은 결국 확률 통계 분야로 가게 되면 전부 다 학생들이 찍습니다. 자, 만약에 10개 반이 있으면 문과가 보통 4개 반, 이과 반이 6개 반 이 정도로 나눠지죠. 자, 그러면 4개 반에 있는 남자 학교 경우 문과의 문과반에서 과연 그런 것들을 몇 명이나 제대로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보십니까?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고요. 저도요. 지금도 애들 수학 정석 하에 무슨 수열, 미분적분, 삼각함수 이런 문제들 나오잖아요. 지금 해답지 안 보고도 그대로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자, 그런데
과연 수학을 갖다 그렇게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정말로 우리 국민의 대다수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걸 제가 무시해서가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어려워요. 그 분야를 하다 보면은. 웬만큼 그 지력이 있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전반부에 지금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그럼 국민 여러분께 제가 여쭤볼게요. 이번에 총선이 부정이었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행안부 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모두 고발하기 바랍니다. 직접 입후보했다 떨어진 당사자는 고소를 하시 바라요. 고발도 하지 말고. 자, 그러면 도대체 지금 이번 선거의 결과를 보면요. 이재명 쪽도 얼굴이 밝지가 않아요. 제일 신이 난 거는 조국처럼 보여집니다. 자, 특히나 조국이 한 그 혁신당은 지역구에 나가지가 않았어요. 비례대표로만 나갔는데 조국 혁신당이 23.23%를 득표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26.43%보다 불과 한 3% 낮은 정도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세트로가 되어 있는 국민의 미래는 38.4%를 얻었어요. 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26.43에 조국이가 한 당 23.23을 합하면요 49.66이 됩니다. 대략 한 50% 가까이 돼요. 자, 그런데도 전체 양당을 다 합쳐보면 192석 정도를 가져갔어요. 물론 그 안에 이준석이 같은 뭐 개혁신당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겠지만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경우 보면은 이재명이는요 굉장히 불만스러운 승리예요. 200석 이상을 얻어서 윤석열 탄핵, 헌법 개헌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밀고 갔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거죠. 그런데다가 이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광주 지역에서 참패를 당했어요. 비례대표에 있어서. 광주는 거의 한두 군데 빼놓고 조국이가 다 막 가져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전라도조차 이재명이가 꼴보기 싫은 거예요. 개딸들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라도 도민들, 전라도 시민도 정신이 올바로 박힌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재명 같은 그런 당을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례대표에 가서는 조국의 혁신당을 갖다가 찍어서 거의 민주당과 조국당이 비슷할 정도로 그렇게 표를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석도 못 얻은 우리 자유우파의 작은 군소정당, 저는 이걸 갖다가 예상을 하고 자유통일당과 합쳐서 연대를 하자고 제안을 했었죠. 모든 것을 다 놓고 자유통일당 우선을 드리고 다 하겠다고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조그만 정당하고는 안 합친다. 우리가 홀로 가도 비례 좌석 20석 이상은 차지한다. 왜 그러냐? 당원이 700만이고 자유마을까지 하면 1000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20석 이상을 가져간다면서 황보승이 같은 여인네를 또 대통령의 그 무슨 뭐 절친이라고 하는 석동현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앞에 꽂았지만 무참하게 단 한 표도 한 석도 얻지 못했어요. 아마 이제 자유통일당 같은 경우는 국민들을 기만한 죄에다가 플러스 알파 선거한다고 많은 돈을 갖다 끌어모아서 썼겠죠. 이제 그 돈을 갚아야 될 텐데 지금 그 아파트 재개발 관련된 것과도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엄청나게 이제 빚을 갚아야 되고 아마 정신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 자신이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호언장담하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진짜 그런가 모르겠어요. 진짜 확인해 봤더니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선거가 끝나고 났더니 1등 공로자가 누굽니까? 문재인 씨예요. 부산 경남 지역에서
문재인 씨가 출몰한 지역에서는 다 떨어졌어요. 에? 이게 뭐예요? 문재인이 소위 말해서 트로이 목마가 돼서 경상도 지역에 간 거죠. 그리고 조국이한테 이런 결론적으로 나는 조국이를 지지 성원한다는 거를 민주당 의원도 지지 성원하는 건 가서 민주당을 갖다가 폭망하게 하고 조국당을 지원해주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또 이런 사람들은 당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자, 출당 요구를 하는 사람이 나와요. 문재인 당에서 나가라 이거죠. 응? 그리고 이 이재정이라고 경기도 어디입니까? 안양, 응? 평촌 그쪽에서 당선된 이재정이 이런 여자들의 입에 올려지는 얘기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질까봐 정청래라든지 또 박지원이라든지 박수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점 비판의 소리가 커져가고 있죠. 자, 그리고 조국은 이렇게 선거에서 이겼다고 하면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문재인 씨를 예방합니다. 그랬더니 문재인이 하는 얘기, 자부심을 갖고 한국 정치를 바꿔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민주당이요 굉장히 지금 마음이 불편한 게 조국이가 너무나 많은 숫자를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 숫자들이 다 자기들 쪽으로 왔어야 될 텐데 그것이 민주당으로 안 오고 조국이한테 가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의원을 꿔줘서 20명을 채워가지고 소위 말하는 국회 내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될 텐데 교섭단체를 아마 안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걸로 보여져요. 자, 지금 12명이 조국당에서 됐으니까 8명이 더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새로운 미래에서 된 김종민이나 아니면 진보당에서 온 윤종호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에서 뽑힌 6명 모두가 다 가야만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에서 뽑힌 사람들 보면은 진보당 쪽에 정혜경 전 종덕, 그리고 새진보연합의 용혜인 한창민, 시민단체 추천의 서미화 김윤, 이런 사람들이 모두 가세해야 되는데요. 김윤처럼 윤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를 입력해서 의료 대란을 불러일으켰던 이런 자들이 민주당에 들어가서, 민주당이 아니라 조국당에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교섭단체를 만들어 줄 것 같습니까? 열을 삶은 호박에 이 안 들어갈 소리죠. 이 안 들어갈 소리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국은요 분명히 좌익 좌파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죠? 조국은 미국에서 은연중에 인정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이렇게 쎄쎄 발음도 안 좋은 이런 소리라는 그쪽 당 사람들은요 친중이에요. 중국 공산당을 핥고 빨고 있는 세력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미 세력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현재 지금 윤석열 정부도요 보수 우파다라고 생각했던 대한민국에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자, 여러분들 혹시 오늘 제 방송을 보신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는 머리를 싹 비워버리십시오. 왜 그러냐? 윤석열 정권은 자유 우파 보수 정권이 아니에요. 특히나 제가 사용하기 제일 싫은 말이 보수라는 말인데 어찌됐든 공산주의와 대별되는 진보는 공산주의를 덮어씌운 그 미사 여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서 진보의 반대가 보수라는데 보수라는 말 쓰지 마세요. 어디까지나 자유우파 세력이라고 아니면 자유우파 진영이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자,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김대중 키즈들이에요. 김대중을 찬양하고 김대중을 송독하는 그런 집단이에요.
윤석열 씨가 정치를 하겠다고 시작했을 때 스타트가 바로 김대중 기념관에서 했다는 거 기억들 하십니까? 자, 이런 식으로 국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소위 말해서 자유우파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런 대통령들을 생각하는데요. 지금 국민의힘당에는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은 고사하고 반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들에 대해서 기대를 갖지 마시기 바라요. 왜? 국민의힘은 우리 자유우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유우파 진영이 아니에요. 그나마도 김영삼 세력 중에 그 아주 그냥 찌질한 그런 정말 남루한 아이들이 국민의힘당을 구성하고 있다가 윤석열 후보가 외부에서 들어왔죠. 그리고 대통령이 됐죠. 이러면서 이제는 김대중 사상과 김대중을 따르는 그런 자들 중심으로 대통령과 그 정부가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이가 워낙에 천박하고 인간 이하의 폐물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항해서 윤석열이 후보로 출마해서 자유우파라는 생각했겠지만 결과는 적으로 보십시오. 과연 공정과 상식이 2년 동안 얼마나 진전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법치가 구체적으로 구현됐습니까? 그리고 국가의 정상화가 됐습니까? 됐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분들은 심각하게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병원에 좀 가보시기 바라요. 두뇌가 정상인지. 자, 그렇다면 이재명의 현재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선생의 뜻을 받들까요? 천만의 말씀. 어디에요? 경기 동부연합. 리석기 선생이 RO, Revolution Organization, 혁명 조직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려 했던 바로 경기 동부연합 세력들에게 의해서 점거되어 있고, 나이대로 보면 한청년 출신 아이들이 점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민주당이 우리 김대중 선상의 뜻을 받들었다? 그게 아니란 건 이번에 광주에서 입증됐잖아요. 비례대표에서 조국이한테 다 표가 왕창 가버리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유우파에 계신 분들은요, 이번에 선거에서 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유우파 인사들은요, 거의 한 명도 없었다 그래도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우파 진영이 선거에서 졌다, 막 분통해하고 비분관계하고 저 같은 일개 소시민한테도 막 걱정하시는 막 문자도 보내시고 메일도 보내주시고 막 이러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윤석열은 누구다? 김대중이 정신을 있는 사람들이에요. 잘 냉정히 보시라고요. 조금만 뒤로 물러나서 한번 보시면은 윤석열 현 대통령이 자유우파가 아니라 김대중을 추종하는 세력들이라 라는 점을 알게 될 거예요. 자, 광주에 가서 묘비를 붙잡고 눈물 흘리고 온갖 퍼포먼스를 하죠. 표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미 한동훈 씨에 대해서 벌써 수개월 전에 사회민주주의, 즉 사민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정치적 색깔이 너무 짙어 보인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비상대책위원장 하면서 확실하게 증명해 줬죠. 사회민주주의 세력이라는 게 자유파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많은 분들이 부정선거 얘기하고 윤 대통령께 상소문을 올려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자,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만 명, 1000만 명들의 뜻을 모아서 대통령께 드리는 것을 보냈다고 가정해 볼까요? 아마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본인이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집어쳐 넣을 거예요. 읽을 것 같습니까? 읽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뜻이 전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들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자,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나 중국으로 경사됐죠? 막 천안문 막내도 올라가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많이 했어요. 당시 외교장관 윤병태라든가 또 국가안보실의 김규현 차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대통령 보좌를 못했어요. 대통령이
거기 지금 공산주의 혁명 70주년 기념식에 가시면 안 됩니다. 막아야 되죠. 자, 일개 필부에 지난 저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천안문 막내에 올라간다는 얘기가 들려 나올 때 미국 친구들이 걱정하는 소식을 막 전해왔어요. 야, 미스터 최, 좀 어떻게라도 좀 말려봐. 저러다가 완전히 끝장날 수도 있다. 당신 미국에서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미국을 구성하고 있는 실질적인 미국의 오너들이 있죠.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글로벌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요. 프리메이슨이 될 수도 있고 일루미나티 세력들도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분들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런데 덕분에 문재인 씨가 대통령직을 찬탈하고 대통령이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미국을 찾아갑니다. 2017년도 늦여름쯤에서 워싱턴을 방문했죠. 자, 그때 문재인 씨가 마주 앉는 사람들 중에 조 바이든만 있는 게 아니죠. 도널드 트럼프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시 윌버로스라고 하는 미국 상무장관을 비롯해서 골드만삭스 출신의 즉 빅가이들하고 또 당시 골드만삭스 CEO였던 페인 이런 사람들하고 미국 인터컨티넨털 뉴욕 비클리 호텔에서 그런 골드만삭스 CEO 그룹들 또 뭐 대단한 미국 금융가를 주름잡고 있는 분들하고 환담을 했어요.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야, 그리고 나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는요, 재미난 사람을 한 사람을 영입을 합니다. 누구냐면 권구훈이라는 인물입니다. 권구훈. 제가 지금 이 사람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얼굴이 낯이 익어. 과거 학창 시절에 오고 가다 봤던 얼굴이었다는 게 기억이 나기도 해요. 근데 이 권구훈 씨는 자세히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니까 1962년 경상남도 진주시 출생이에요. 그리고 진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입학해서 졸업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1992년도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아주 대단히 학문적으로도 경력이 화려한 사람입니다. 자, 이 권구훈이라는 인물이 저는 관심 있게 보는데 소련 붕괴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유화 작업의 실무에 참여를 했대요. 어디에? 소련 붕괴 직후에. 그 다음에 1993년도에 국제통화기금 IMF에 채용이 되어서 워싱턴 DC 본부에서 근무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옛날 키예프라 했죠. 지금 키이우입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사무소장을 지내다가 1998년도에 IMF에서 사직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는 네덜란드 계통의 AMRO, 암노은행의 런던 지점에서 선임연구원 및 이코노미스트로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2001년도에는 국제통화기금으로 다시 복직해서 러시아 모스크바 사무소 부소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골드만삭스에서 근무를 했어요. 골드만삭스에서 근무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언제? 2017년 가을 문재인이 미국에 가서 골드만삭스 CEO 등 미국 재계의 거물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권구훈 박사는 2021년 9월 6일 퇴임을 하게 됩니다. 즉 문재인 중심으로 따져보면 옆으로 권구훈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뒤에는 골드만삭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바로 밑에는 검찰총장 윤석열 앞으로는 부총리를 했고 기획부 장관 부총리를 했던 이현재, 그리고 그 이현재 씨는 여시제라는 곳과 연결이 되어 있고 윤석열은 그 밑으로 한동훈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 계속해서 한독수 현재 총리, 그 다음에 조상준 윤석열 정부의 초기 국정원 기조실장, 그리고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장인 이복현, 이들이 모두 윤석열 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한동훈 씨가 법무장관 시절에 론스타 사건을 갖고 마치 뭐라도 할 듯이 얘기한 게 있었죠. 그게 바로 론스타라고 하는 미국의 회사와 또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IB 투자은행과 관련되어 있는 인물들입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밑에는 누가 연결되죠? 바로 박영수, 그 밑에는 김만배, 이들이 바로 대장동의 핵심이란 얘기고, 또 옆으로 보면요, 양정철이가 나와요. 양정철이는 어디 출신이죠? 민주연구원 출신으로 2019년 중국으로 날아가서 중국 당교와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던 자입니다. 더더군다나 양정철이는 과거 소위 한보 사태 때 정태수 회장 그 회사에 밑바닥 시다발이 뛰던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아이였는데, 이 양정철이가 어떻게 해서 유진 풍산금속 회장을 알게 되고 그 밑에 가서 또 열심히 일을 하더니만 유진 그 풍산금속 회장님의 소개로 미국에 연수를 가게 됩니다. 어디에? CSIS에, Center for Strategic International Studies라고 하는 미국의 그 유명한 싱크탱크 있죠. 자, 이런 모든 일들이요, 지금 론스타, 골드만삭스, 한국의 정재계에 연결되어 있는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인적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권군 박사 이 사람을요,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즉, 제가 왜 골드만삭스 얘기를 하냐면요, 대한민국의 정권이 우리 우파 자유시민 여러분들께는 몹시도 외람된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미 국제사회에 편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디가요? 대한민국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그 큰 형님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형님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친중으로 넘어가려고 하던 박근혜 정권을 타도하고 그 큰 형님들은 문재인이라고 하는 바지사장, 즉 푸들강아지 한 마리를 세웠어요. 자, 그 큰 형들 입장에서는 뭐 문재인이가 뭐 돈을 떼먹고 뭐 울산시장 송철호를 뭐 사면해 주고 뭐 이따위 것들은 관심도 없어요. 부정선거 이런 것도 관심 없어요. 제일 중요한 뭐냐? 미국의 머니, 미국의 돈을 어떻게 메인테넌스, 유지할 수 있게 하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즉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 문제라든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북한을 어느 정도 말썽꾸러기 깡패 역할을 하도록 계속해서 부추겨야 돼요. 자, 그래야지만 무기도 팔고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만들어서 계속되는 미국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형태를 보면 다 똑같습니다. 전쟁을 촉발시키는 동기부여는 CIA, 중앙정보국이 물어하고요. 그러면 전쟁을 일으켜야 되니까 전비를 생산해야 되고 군대를 파견해야 되고, 그러니까 FRB에게 돈 찍어서 전비로 내줘. 그렇게 해서 그 돈 가지고 무기 사서 총알 사고 포탄 사고 미사일 사서 전쟁터로 가죠. 그리고 그 돈은 미국 시민들이 갖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군산 협력 복합 기업들과 또 미국의 금융가의 큰손들은 다 한 집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백악관도 움직이고 미국 국무부도 움직이고 미국의 국방부 군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뭐의 힘이죠? 바로 돈의 힘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은 이미 그 전 세계적인 돈의 체인망에 이미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이미 호랑이라고 하는 국제금융의 큰손들의 등에 올라타서 이제는 내릴 수도 없는 입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돼요? 호랑이 형님의 말을 잘 안 들으면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시아에서 우리만 그런가? 다른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전직 골드만삭스 임원들을 말레이시아에서의 국부펀드 횡령,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해서 기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2018년도 얘기입니다. 즉, 전직 골드만삭스 임원 2명과 말레이시아에서의 금융업자로 있던
조 로우가 세계 최대 규모의 금융 스캔들에 연루되었다고 하면서 미 법무부는 이들을 말레이시아의 국영 투자 기업인 IMDB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빼돌리는 데 가담했다고 하면서 이들을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전직 골드만삭스 임원 중에 한 명은 유죄를 인정했다라고 지금 당시 발표를 했어요. 또 다른 골드만삭스 임원은 체포되었지만 이 말레이시아 금융업자 조 로우는요, 그 당시 여전히 오리무중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이것들 보더라도요, 골드만삭스가 하고 있는 일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골드만삭스를 지나치게 깐다거나 골드만삭스와 정면으로 대항하려고 그러면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괴연한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게 바로 정보의 세계입니다. 정보가 미국 같으면은 뭐 CIA, FBI만 정보기구 같죠. IMF 안에도 그런 조직이 있고요. IBRD 안에도 있고 FRB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미국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경거망동하게 되면은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모펀드를 통해 조국은 미국 형님들하고 이미 끈끈한 관계를 맺어놨어요. 대신에 조국이가 겪고 있는 것은 그 막대한 돈, 자본,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희생한 거예요. 정경심이 감방에 가고 딸 조민이가 뭐 중졸, 고졸이 되어버리고 의사 자격증 박탈당했나요 지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족들은 풍비박산나고 정말 만신체가 됐지만 조국은 뭘 했을까요? 돈을 지켰습니다. 그 돈이 골드만삭스 형님들하고 많이 관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방송 보고 나서 무슨 골드만삭스를 파헤치겠다고 이런 짓 절대로 하지 마세요. 블랙워터스가 다녀갈 수도 있고 아마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골드만삭스랑 관련된 일이 버닝썬에서 행사를 열었던 GP클럽 기억나세요? GP클럽. 자, 그 내막을 보면요, 어마어마한 돈이 또 오고 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JM솔루션 운영법인 GP클럽이 2019년도 상반기 코스닥 IPO 기업 공개에서 대어로 꼽혔어요. GP클럽이 왜 그런가 봤더니 2018년도에 골드만삭스로부터 7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 보통 사람들 알지도 못한 이런, 소위 그때 신화인가 하는 그 가수가 있었죠? 그 신화가 뭐 이렇게 대단해요? 그냥 노래 부르고 춤추는 애예요. 그런데 이 GP클럽이 연역을 살펴보면 2003년도 9월에 설립된 회사고 초창기에는 그냥 게임 제품, 도소매 사업을 했던 조그만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테크노마트에서 사업하다가 2006년도 낮은 상가로 옮겼고 2017년도 마포구 도화동으로 사무실 옮겼던 이런 회사인데, 자, 이런 GP클럽이 2018년 당시 코스닥 상장 소식에 증권가가 주목했다 이거예요. 즉 골드만삭스가 GP클럽에 750억 원을 투자하면서 지분 5%를 매입했다 그러죠. 그리고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골드만삭스 측은 GP클럽의 기업 가치를 무려 1조 5천억 원으로 추산했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돈 냄새를 누구보다도 잘 맡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GP클럽에 투자를 하고 이 상장하면은 시가총액이 6조 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이런 상황에서, 자, 750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몇 조가 되었다. 그럼 몇 배 장사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자, 이런 걸 볼 때 지금 전 세계 웬만한 그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국가들한테 이면에서 굉장히 큰 호흡으로 컨트롤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골드만삭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심지어는 이 조로라고 하는 이 말레이시아의 이 투자의 귀신, 이 사람이 한국 여성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냥 입국하자마자 이 신문이 한국경제에 2019년도 6월 달에 나온 얘기인데 YG의 양현석, 싸이의 황하나까지 유흥업소에 집합해서 이 조로우를 접대를 해줬다는 거예요. 자, 이게 과연 이렇게 해서 버닝썬 사건도 벌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버닝썬은 바지 사장을 쳐놓고 한탕 세탁 진하게 해서 먹고 분배하고 이득 보고 그리고 꽝 하고 해산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에 혹은 동남아시아에 아닌 전 세계에 무슨 송유관 사업이다, 천연가스 채굴업이다, 금융업이다, 모든 사건들 뒤에는 골드만삭스, 그다음에 뭐 블랙스톤, 많은 IB의 은행들이 그 뒤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살펴본다라면, 자, 반중 친미하기를 바랬던 문재인 정권에서 친중 종북을 해도 너무 지나치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버린 거죠. 미국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됐던 국민의힘이 됐건 상관없어요. 미국의 자본과 미국의 이득만 보장해 주신 정권이면 되지. 그 안에서 무슨 선거 부정을 하던, 무슨 지방선거에서 거짓말로 누구를 시장을 도지사에 당선시키던 이따위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 말 잘 듣는 똥개 몇 마리만 있으면 돼요. 바로 그게 전 세계를 지배하는 금융자본의 힘이기도 하고 그들의 명실상부한 영향력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십시오. 조국 사모펀드, 그 뒤에는 윤청경과 임종석, 그리고 임종석은 아랍에미리트랑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윤청경은 또 뭐 코인 업계 사람들하고도 가깝게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버닝썬 사건도 볼까요? 그 뒤에는 승리, YG, 양현석, 이런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고, 이 사람들은 말레이시아의 조로, 또 라지 전 총리, 말레이시아 총리, 또 그 위에 말레이시아 국부펀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런 말레이시아의 이런 투자자들, 라지즈, 조로, 이런 사람들 통해서 미국의 할리우드에 돈이 투자가 되고, 거기서 뭐 더맨 더머 2라든지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라든지 이런 영화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즉 영화업계도 이런 형님들하고 손을 잡게 되면 금방 출세를 합니다. 금방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나라의 이면에 단순하게 국내 정치인들이 좌우로 싸워서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단순한 구조가 아닌 것이에요. 제가 얘기하죠. 이재명의 민주당이 어디라고요? 네, 경기 동부연합이에요. 민주당이 과거 야당의 민주세력들하고 같은 데가 아닙니다. 즉 경기 동부연합은 그야말로 듣보잡이고 찌질하고 못나고 낮은 수준의 애들이에요. 저희 운동권 안에서도 서울에 들어오지 못하는 외고대학교 분교 출신이 중심으로 되는 그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임종석이나 또 이인영이나 서울 본교를 다니는 연대, 서울대, 고대, 뭐 이런 한양대 이런 출신의 학생운동권 애들한테는 언감생심 명함을 꺼낼 수도 없는 그런 애들이었어요. 자, 그런 애들이 쓰레기 청소비라든지 뭐 길 치우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돈을 모으고 세력을 모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재명이라고 하는 보도 듣도 못하는 시골 촌놈을 시장으로 만들죠. 그때 협조했던 게 누구예요? 시장을 출마했던 김미희라는 여자가, 그 여자 아마 그 NL 쪽 계열의 운동권 여잔데 아마 서울대학교 약학과를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김미희가 양보를 해요. 그리고 이재명이 선거대책본부장이 되면서 그때부터 듣보잡 이재명이를 드디어 성남시장으로 만들고, 성남시장 이재명은 그들에게 각종 관권 행사, 뭐 쓰레기 치우는 거, 뭐 각종 뭐 도로 청소하는 거, 별의별 허드렛 일처럼 보여지는 뭐 보도블록 갈기라든가 다 밀어주면서 그들은 돈을 벌기 시작하고, 또 이재명의 뒤에 정치 자금을 대주는 이런 상부상조 협동관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민주당은 경기 동부연합 세력 플러스 북한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그리고 대통령 있는 여당도 김대중 추종 세력들이, 저들이 자유우파 세력들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기껏해야 김영삼과 같은 정치 건달들하고 친했던 무슨 유승민, 김무성, 이런 그 쪼무레기들이 남아있는 데가 바로 국민의힘이 남아있는 지금의 영향력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당 조직이나 이런 데 정치권에서는 자유우파 세력이 없어요. 그런데 왜 국민 여러분들 왜 분통을 하시고 왜 절망하십니까? 자유우파가 졌다고요? 자유우파가 어디 있어요? 자유우파가 어디 있었길래 자유우파가 졌다라고 낙심을 하고 비분간견하시는 겁니까? 제발 좀 그러지든 마십시오. 사태를 정확히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얼마 전에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우리의 철수 오빠 안철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정도는 무난한 카드 아니에요? 이러고 나옵니다. 호평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안철수가 이전에 했던 얘기 있죠? 요즘에도 우리나라 사회에 간첩이 있냐고. 안철수 씨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는 별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이게 무난한 카드였을까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왜 나왔죠? 그러나 국민의힘의 권성동 같은 사람들은 이들과 색깔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의 정체성을 정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다름이고 절대로 검토조차도 해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왜? 권성동 씨는 또 다른 꿍꿍이 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놓고 국민들의 뜻을 이렇게 슬쩍 한번 떠본 거예요. 그러니까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은 국민들이 야 이거 황당해, 이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나오니까 대번에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의중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꼬리를 내려버리죠. 국민들의 속을 한번 떠본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씨가 양정철이나 박영선을 간을 본 이유가 있겠죠. 왜 그랬을까요?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검찰총장도 되기 전에, 즉 2019년도쯤 될 거예요. 그해 여름에 4월 달에 양정철을 만났어요. 양정철은 당시 민주연구원장을 하면서 이전부터 형용하면서 잘 알고 지낸 사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미 양정철은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에게 검찰총장이 되도록끔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윤석열에게 양정철이가 2015년에 총선에 출마를 좀 하시죠 형님 라고 제의했는데 당시 윤석열은 그런 제안에 대해서 거부를 했다 그러죠. 거부를 했다고. 이 정도로 양정철은 윤석열과 이미 이전부터 충분히 친하게 지냈던 것입니다. 얼만큼 친했는지 또 하나 기가 막힌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연설하러 다니고 대중을 만났죠. 그때 그 차량을 운전했던 운전수가 바로 양정철이의 수행 보좌관이었다 그래요. 자, 그러면 그 기사가 하루 종일 윤석열 후보를 싣고 다니면서 누구보다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겠죠? 매일마다 누구한테 얘기가 들어갔을까요? 그렇습니다. 양정철 귀에 다 들어갔을 겁니다. 네. 그러면 자, 얼만큼 양정철과 윤석열이 가까운 사이라는 걸 알게 되겠죠? 자, 그런데 작년도 윤석열 대통령 일본을 방문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회담을 하고 나서 어느 대학에 가서 특강을 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딥니까? 도쿄대학입니다. 동경대학. 아니면 우리나라 연세대학 같은 와세다 명치대학이 있죠. 그런데 그런 데도 안 갔어요. 그리고 간 데가 어디예요? 일본 게이오 대학을 갔어요. 자, 그런데 양정철이가 게이오 대학의 방문 교수로 거기서도 이것저것 하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지금은 뭐 보수 우파의 뭐 자유 우파의 정권이다라고 생각하셨는지 몰라도 아닙니다.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받은 김대중 키즈들이에요. 김대중 찬양자들, 김대중 옹호론자들이 지금 현 정부를 이루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씨가 법무장관 했을 때 왜 론스타 사건을 들먹했었을까요? 왜? 여기 보면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요, 그 론스타 사건 수사할 당시에 중수부에는 SK 비자금을 수사했던 박영수 중수부장을 필두로 해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최동호 수사기획관, 이거 혼외자 사건 때문에 검찰총장까지 갔다가 낙마했던 친구죠. 또 현대자동차 비자금 수사했던 최재경 중수일과장, 이 최재경은 김만배 등등을 통해서 일찌감치 대장동에 얽혀있는 아주 부패한 검사였다 그럽니다. 거기다가 윤석열 부부장 검사, 또 이동열 부부장 검사, 최순실 사건 나고 나서 또 휘몰아쳐서 이동열이 또 뽑게 되죠. 또 여환섭 검사, 소윤이라고 불리는 윤대진 검사, 한동훈 검사 등 특수통들이 당시 중수부에 포진이 되어 있었다 합니다. 또 당시 검찰 중수부 이과에는 검찰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아들 김현철이, 이자를 구속했던 오광수 이과장, 임진섭 부부장 검사, 또 이복현 검사, 이영상 검사 등이 회계나 영어에 능수능란했던 소위 말해서 선수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검사 20여 명과 수사관 100여 명 등 중앙수사부 수사 인력 전원을 동원해서 수사에 나섰고, 1심 재판부는 이강원 전 은행장, 변양호 전 국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고, 2심과 3심 모두 이를 뒤집지 않았다. 수사 과정 잡음이 많았지만 유희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경우 영장을 4번이나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되었다. 전부 다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한동훈 씨 같은 경우 볼까요? 자, 한동훈이가 현재 타워팰리스 산다 그러죠? 본인 소유가 아니라 전셋집이에요. 이를 두고 뭐 야당 인사는 나는 값싼 전셋집에 사는데 동훈이는 비싼 전셋집에 산다 그러는데요. 그 전셋집이 보증금이 16억 8천만 원이랍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타워팰리스 원소유자가요, 삼성전자와 삼성 SDI 주식회사였는데, 현재 소유자는, 원소유자가 그랬고요, 현재 소유자는 골드만삭스의 사회이사이면서 사내 변호사를 맡고 있는 김 씨라고 합니다. 근데 이 김 씨와 한동훈은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서울대학교 법대 법학과 선후배 사이라고 합니다. 뭐가 좀 느껴지십니까? 자, 서울대학교 나와서 제가 아까 갑자기 IMF에서 청와대로 들어간 권우훈 박사 얘기를 했었죠. 다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 있는 추경호, 한덕수, 한동훈, 이런 사람들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 추경호, 국무총리 한덕수, 법무장 한동훈, 이 모든 사람들이요, 론스타 악연에 연루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연루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 한덕수 국무총리 경우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김현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또 감사원이 론스타를 특별감사하던 2006년도에 한덕수 총리는 노무현 정부의 경제부총리였습니다. 자, 그는 당시 론스타 투자가 없었으면 외환은행은 파산 상태였다라면서 론스타를 두둔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2006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 사건을 수사했는데, 당시 윤 대통령과 수사팀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이 바로 국가정보원의 기조실장 갔었던
조상준이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동훈은 법무장관을 했고 이복효는 금융감독원장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초기 스타트업 멤버에는요, 전부 많은 사람들이 론스타와 질긴 악연에 얽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론스타도 누가 있다고요? 골드만삭스. 골드만삭스는 뭘 한다고요? 미국을 지배하는 실질적인 금융 세력들. 자, 이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 좌파다 우파다, 자유우파냐 아니냐,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 이러고 싸워요. 되겠습니까? 자, 이런 국제관계를 조금만 높이 가서 뒤로 물러나서 보시잖아요. 도대체 뭐가 있는지 표현이 저절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문재인 씨가 친중으로 치닫던 박근혜 대통령을 촛불이라는 곳으로 처단하고 불법으로 찬탈을 했어요. 권력을. 그러고 나서 미국 갔다 오자마자 대외 무슨 뭐 협력위원장인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권구훈이라고 하는 IMF 출신의 경제 전문가를 들여옵니다. 이 사람 혼자만 들어갔을까요? 청와대? 아니죠. 또 이 권구훈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사람 뒤에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금융자본에 의해서 문재인은 꼭두가시 바지 사장을 했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도 종북 친중을 너무나 심하게 하면서 세계 곳곳에 가서 북한을 도와야 된다고 이따고 헛소리를 하다가 미국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그리고 버림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친미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내세운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윤 대통령도 2년 동안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서 지금 대단히 힘든 상황에 몰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 지금 부정선거 선거에 졌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공천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길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공천을 이렇게나 잘해놨는데 온갖 폐물, 쓰레기를 모아다 놓고 한동훈이 앞으로 수정 역할을 할 철없는 애들만 갖다 심어놨는데 아무리 보잘것없는 총선이지만 이길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도둑놈 신부 아니에요? 제 방송은 찾아보세요. 지난 4월 10일 오후 아마 한 4시 5시 무렵 될 거예요. 쓰레기라고 하는 삼류 정치와 그리고 이를 따르지 못한 오류 국민들의 수준 이런 얘기를 지인께서 보내주셔서 제가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어요. 보십시오. 자, 우리나라 정치가 삼류 쓰레기 정치라고 다 공감하시잖아요. 뭐 사류죠, 사실. 삼류도 아니고. 근데 국민 수준은 5류, 6류, 7류예요.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모두에도 우리 한 독자가 보내주신 글을 읽어드렸습니다만은 베네수엘라처럼 죽음의 계곡으로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일한 하나의 희망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그동안 잘못해서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정신없이 밤잠 안 자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게 뭐야? 한다는 일이. 문재인 조사해서 구속시키고 이재명 빨리 구속해서 친환경 무상급식 일식 3찬 매기는 큰 집으로 보내야죠. 그거를 안 하기 때문에 이번에 진 거라고요. 거기다 의료대란을 만들고 그 김윤 같은 그런 간신배 그 다음에 그 보건복지부의 그 철없는 뭐 차관이자 하는 애들 이런 애들 얘기 듣고 대통령이 판단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죠. 자, 론스타가 우리나라에 얼만큼 깊이 가냐고 있는지 또 한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심상정이라는 여자분 아시죠? 굉장히 미모의 국회의원이시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 가정학과인가 어디를 나오신 분일 텐데 이 심상정이 정부가 론스타 판정문을 축소했다, 은폐했다 이러면서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자,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한 얘기를 찾아보니까요. 우리 국민들이 정부로 인해 4조 7천억 원의 먹튀를 당한 것도 모자라서 3천억 원의 배상금까지 물어주게 된 상황에서 감춰야만 하는 이름들과 외교 기밀이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따져 물었어요. 결국에 심상정 씨에게 돌아간 건 뭐죠? 녹색 정의당이 영석, 빵석 아무도 안 됐어요. 자, 20년 만에 원외로 나가게 됐어요.
심상정이가 낙선했다는 얘기인데, 자, 그건 바로 25년간 숙명적인 진보 정치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심상정이가 얼마 전에 정계 은퇴 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본인은 아마 피가 말리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룻강아지 법무소인지 모르고 기어오르다 보면요, 쥐도 새도 모르게 갑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갑니다. 자, 이런 식의 우리가 보이지 않고 잘 읽혀지지 않는 상황들이 이 나라 이면에는 많아요. 거기다가 지금 그 지역구 한 번도 안 해보고 비례로 5선인가 했던 영감이 한 분 계신데, 아마 이름이 김종인인가 하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또 무슨 점쟁이도 아닌데 별의 순간을 점친다 그러면서 2027년도에 대선 주자로 이준석이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영감이 미친 소리도 아닐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준석이의 집안을 보면 그게 뻔하게 알게 되죠. 이준석의 아버지 이수월 씨라 그러죠. 대구 경북고등학교에 이승민이 동기고 아마 서울대학교를 나와 그러는데, 지금 한참 그 뭐 유튜브에 나와서 떠들고 있는 조선족 출신의 여자 교수가 하나 있어요. 그 연인과 함께 모종의 핵심 기술 사항을 인터셉트 하려는 그런 걸 했다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세우는 합작 회사가 우리나라의 고급 기술을 탈취를 공모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그 회사 감사 역할을 하면서 전혀 모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더더 웃긴 거는 무슨 루트를 밟았는지 아들 이준석이를 국비유학을 보내죠. 어디로? 하버드로. 근데 저희가 정상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요, 국비유학생에는 학부생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준석이는 우리보다 한참 몇십 년 어린애니까 그때는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도요, 사실 미국의 저희 국비학을 떠나던 저희 동료나 후배들이 다 대학원 과정에서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하버드에 학부생으로서 입학부터 했다는 것도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갈 수가 없고, 또 이준석이가 지금 졸업을 진짜 했냐 안 했냐 이 여부에 지금 휘말려 있죠. 그 보니까 준석이가 하버드 가서 중국어 공부를 한 모양이에요. 시하이밍이 워낙에 한국 나와 있는 중국 대사인데, 한국말 잘해서 통역이 필요 없는지 아니면 준석이도 중국말 해서 통역이 필요 없었는지 몰라도 둘 사이에서 그렇게 대화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친중 세력들과는요 좌우가 없어요. 자, 제가 지금 오늘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왜냐하면 알려드리려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국은 이미 바다 건너 큰형님들하고 조국 사모펀드라는 걸 이미 해봤어요. 그걸 지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만약에 다음번에 한다 그러면 이재명이를 쫓아내고 조국이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미국 형님들의 모종의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그러면 국민 여러분께서 그렇게 우리 자유 우파 시민 여러분들이 분통해 하시는 선거에서 패전했다, 낭망했다, 절망했다, 비탄에 잠겨있다 이러지 마시고 사람을 좀 찾아볼까요? 자유우파 사상이 건전하고,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하면서 연합사 해체를 요구하는 자들을 적대시하는, 즉 전두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지혜와 경륜과 기상을 가진 자를 뽑아서 미국의 소위 말하는 큰손 형님들, 미국의 대형 금융자본가들과 연계를 해 주시면 자유우파 민주주의를 지켜가며 우리 대한민국 공화정을 지켜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공사나 적화되는 게 없어지고 미국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또 미국 형아들 이익금도 많이 두둑히 챙겨주고 북한도 우리가 우리 영토로 포함시켜버리고 연이어서 중국까지 깨부시는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유파 시민 여러분, 그럴 마음이 있으시면은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 세 분의 지략과 겸허함과 그리고 용기와 그분들이 갖고 계셨던 판단력을 구비한 미래의 지도자를 국민들께서
지금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조국 같은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 되는 거를 보고 계시려고 그럽니까? 이재명 같은 사람이 다음번 대통령이 되면 좋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시다라면은 자,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앞으로 3년 후에 있을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국제적인 식견이 있고 또 결기가 있고 용기가 있고 정보기관도 제대로 장악해서 정보기관을 운영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움도 있고 국가를 그냥 방관자 좀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통치하는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미래의 지도자를 이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뽑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준석이 같이 지금 성상납을 받고 지금 준석이 이름이 준떡이로 바뀌어 있다면서요. 그럼 얘도 지금 빨리 검찰에서 뭘 마무리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경찰에서 조사했는지 어쩐지 몰라도 되는 게 없죠. 자, 근데 준석이가 친중파가 확실한 건요. 부정선거만 하면 발작적인 증세를 벌이죠. 그 다음에 이 준석이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삼성간호라는 말 기억나세요? 삼성간호. 준석이가 윤핵관들은 삼성간호라 그랬어요. 자, 석삼자에다가 성시할 때 성자입니다. 계집여자 옆에 있는 날생자. 그 다음에 집가자에 노비 노자예요. 자, 삼성간호란 말이 얼마나 더러운 얘기냐면요. 자신의 출세와 권력 위에서 성을 바꿨던 삼국지에 나왔던 여포를 두고 이 말이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수시로 카말렌처럼 변절하면서 배신하는 놈들을 삼성간호라 그러는데 이 삼성간호의 누리 조롱 대상이 되신 분이 있어요.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십니다. 이 중국의 이 거지 같은 놈들, 소위 우마오당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그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 욕설을 퍼부는 이런 못된 아이들이 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 사진에다가 삼성간호라고 써붙여놓은 이게 지금 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드래곤 얼굴에다가요. 칭부야오 시도 이렇게 써놨어요. 야, 제발 좀 마약 좀 빨지 마. 삥도 좀 빨지 마. 이런 식으로 지드래곤 얼굴에다가 지금 한자로 이렇게 붙여놨어요. 윤석열 대통령 얼굴은 어떨까요? 검역 합격. 그 다음에 짱지아제, 중국 남서부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죠. 그 다음에 투자이창이라고, 이 뭐냐면 도살장이라는 중국시의 표현입니다. 자, 뭐예요? 승리의 V자를 하고 찍은 윤석열 대통령 얼굴에는 검역 합격, 짱지아제 혹은 도살장. 이게 과연 단순하게 대한민국의 좌파 애들만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나라의 기강이 문란해지고 엉망이 됐는데 도대체 이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고 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법치가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질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분들 다 어디 가셨습니까? 공정과 상식은 다 어디로 갔어요? 지금 최상병 특검과 이태원 특검이 서로 뒤바뀌었어야 될 텐데 이태원 특검에는 내 돈 나가는 거 아니고 국가 세금 나가니까 합의해주고 최상병 특검은 못하겠다고 또 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다는데 도대체가 국민의힘 의원들은 머리를 왜 달고 다니죠? 생각들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이태원 사고의 핵심상이 뭔지도 몰라요? 국회의원 양반들은? 고매하신 분이라서 이것저것 모르시는 모양인데 큰일입니다. 그렇다면. 자, 제가 지금 오늘 하도 절망하고 낭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한숨만 푹푹 쉬고 계신 분이 너무 많고 광화문 가가지고 모이자는데 여러분 전광훈 씨가 광화문에서 많이 모으잖아요. 잘하셨다고 했죠. 근데 이번 결과 보세요. 자, 다른 제반 소수 정당들은 조금 해서 연합 못한다 그러고 혼자 나가서 20석 이상 얻겠다고 호언장담했잖아요. 그런데 안 됐어요.
황보승이 같은 사람은 일본론한테 되겠습니까? 찌질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동창이라고 하는 석동현 변호사, 그 사람 부정선거 같이 해갖고 박주현 변호사랑 좀 민경욱이랑 같이 다니면서 뭐 막 활동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쌩 까고 돌변해가지고 배신 때려버린 사람 아니에요. 본인의 어떤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대의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치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비례대표자 하고 나가신 석동현의 부인 박영애 교수보다 제가 보기에는 박 교수의 1%도 안 되는 사람 같아요, 보면. 남자긴 하지만. 응? 자, 그런 사람들을 갖다 자유통일당에 비례대표 1, 2번에 넣어놓고 했는데 국민들이 표를 주겠어요? 자, 정광훈 목사님은요, 자기 자유통일당이 700만이라 그랬어요. 제가 녹음은 안 했지만 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유마을까지 하면 1000만이라 그랬는데 혼자서도 20석 이상 한다고 호언장담을 하셨거든요. 근데 도대체 뭘 한 겁니까? 네?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유통일당에 당비나 후원금 들어온 게 한 푼도 없어요. 영원이에요, 영원. 근데 그 돈 다 어디서 나서 쓴 거예요? 정치자금도 없는데. 자, 그러니까 뭔가 좀 일이 벌어지겠죠.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가 지금 이렇게 개판 5분 전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오늘 국민 여러분들 하도 비탄에 잠겨 계시고 절망하시고 계셔서 좀 이제 좀 이성을 좀 찾고 일상으로 돌아오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 방송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 본인과 지금 정권 이들이요,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재명 쪽은 경기 동부연합 세력들이 지금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 거기야말로 주홍 색깔로 다 바뀐 거예요. 빨간색으로. 누구랑 친해 그러면? 평양하고 친하다는 얘기지. 응? 지금 이재명이가 열변 따는 것들 중에서 이 북에다 돈 보낸 거 있죠?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한 100년 이상 살아야 돼요. 그런데 도대체 이원석이 검찰총장이란 자가 수사를 안 해. 응? 지금 뭐 새롭게 뭐 민정수석 되고 뭐 법무장관 있다 그러는데 두 분이 보니까 또 연수원 뭐 18기 19기 뭐 1년 차이로 선후배고 뭐 그렇다던데 좀 한번 해보세요. 제대로. 얼만큼 잘하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선생의 그 색깔을 안 빼시면 안 되겠죠. 근데 빼기도 힘들 겁니다, 아마. 왜? 김대중 씨가 김일성하고도 친하고 친북주의자지만 또 철저한 친미, 미국의 소위 따까리 역할을 잘했던 사람이거든. 큰형들이 시킨 대로 잘 따라 했거든. 평양 가고 뭐 거기다 쌀 갖다 주고 뭘 갖다 주고 막 지원해줬죠. 혼자 한 거겠어요? 형님들한테 허락받고 한 거지. 그러니까 안 맞아 죽고 탄핵 안 당하고 오히려 가짜지만 노벨 평화상도 타게 됐죠. 자, 이것처럼 국민 여러분들 머릿속에요, 나는 자유파다 했을 때 이승만 정신, 박정희 정신, 전두환 정신 이런 거 이제 없어요. 없어요. 다 물 건너가고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아직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생각하는 거야. 안 될 얘기지. 왜? 나이가 너무 젊어졌고 그 시절에 있었던 선배들은 다 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도 고쳐먹으시라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진보, 보수, 보수, 진보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자유우파가 누구보다도 진보적이 됩니다. 자유우파가 그 어느 정파 세력보다도 진보적인 세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보적인 자유우파가 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찾으십시오. 과연 누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그런 그분들의 장점을 갖고 전체적인 세계 정세를 바라보면서 동북아시아, 유럽, 미주, 또 아프리카, 중동에 이르기까지 마치 상공에 100km 상공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착착착착 자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경륜 있는 사람을 다음번 지도자로 지금부터 키우세요. 찾아보세요. 있다니까요. 아니 지금 뭐
오세훈이 서울시장 이리저리 짱 보면서 김어준이 만나고 이부다니 저런 애들을 지금 대통령 시킬 거예요? 입만 열면 헛소리 짓거나 홍준표를 갖다 대통령 만들 거예요? 가정스럽고 가볍기가 짝이 없는 한동훈이를 아직도 우리 한동훈 씨가 다음번 대통령이 돼 이런 병신 같은 우파 세력들 아직도 있어요? 그럼 이 나라는 미래 없는 거죠. 어떻게 그런 자들을 아직도 유승민이 이런 자들을 갖다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은 그냥 개, 돼지에 아니면 짐승도 들으면 욕할 테니까 벌레만도 못한 대접받고 노비 생활 하세요. 계속. 그럼 돼요. 불평불만 하지 말고. 응? 아니 부정선거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 해무장관, 중앙선관위원장 고발도 못해? 왜 못해? 부정선거라고 확신하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틀렸습니까? 그렇다 해서 내가 부정선거를 부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사전투표하면 안 된다고 2018년도부터 떠들고 다니던 최소영입니다. 나만큼 부정선거 많이 알아요 진짜? 사전투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저같이 그 사전투표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줄 사람이 유튜버 중에 있습니까?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먹잖아. 못 알아먹어. 어떡하란 얘기예요 그러면? 응? 물가에 데려다 드렸잖아. 물 먹고 안 먹는 거는 본인들이 자유지. 물 먹는 거까지 강제로 먹여야 돼요? 안 될 얘기예요. 안 될 얘기. 제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자유우파 시민 여러분 정신들 차리고 냉정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진짜 그런 우파 사람, 그런 지도자를 지금부터 찾으세요. 없으면 만드세요. 그래서 3년 후에 대선에 그 사람을 내밀어서 이 나라의 지도자로 옹립을 하시라고요. 지금 남아있는 무슨 홍준표, 유승민, 오세훈이 뭐 한동훈이 이런 애들 데리고 무슨 이 나라를 미래를 맡길 거예요? 에? 5.18 문제 갖고 그렇게 씹어대죠? 그거 민주화운동이라고 법리적 해석하고 전두환, 노태우 전임 대통령 각각 구속시키도록 대법원 판결을 뒤집도록 법률적인 임무를 제일 앞에서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김영삼의 꼬붕. 누구냐고요? 홍준표 씨 아니에요? 그런데 자유우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도말해서 망가뜨려 놨는데 어디 가서 자유우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응? 자식벌 되는 한동훈이한테 맨날 그냥 악담이나 퍼붓고 얘기할 게 있으면 점잖게 불러다가 야 동훈아 니 임마 이러면 되겠나? 어? 누구 장영이 봐도 말이다 니 이거 아니야. 이렇게 따끔하게 얘기를 하시는 게 낫지. 가볍게 하려고 한동훈이하고 누가 더 가벼운지 시합하는 것 같아. 어? 페이스북에다 말이야. 어? 에휴 진짜 하는 짓들하고 그러고서 무슨 국가원수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은 마누라를 돌아봐. 당신 마누라들이 국가 영부인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응? 마누라가 후줄근하잖아. 마누라가 경박하잖아. 마누라가 가볍게 처신하잖아. 그럼 대통령 할 자격 없는 거예요. 응? 제발 좀 그 허상에 그 신기루에 그 거짓에 속지 말기 바라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큼 보이시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큼 들립니다. 제발 공부도 좀 하고, 에? 제발 이 떠드는 그 저기 있잖아요. 무슨 우파 유튜버라면서 뭐 맨날 그냥 시종일관 여의도에 누가 어떻게 됐대요. 뭐 준서이가 뭐 했다 그래. 뭐 이재명이 뭐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대리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국민들께서 여러분들이 먼저 공부 좀 하세요. 공부해서 남 줍니까? 저는 그런 애들 얘기 안 들어도요. 영국 신문, 미국 신문, 중국 신문, 홍콩 신문 저 혼자 다 봐요. 보고서 제가 깨우친다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호주 신문도 때때는 도움이 많이 돼요. 공부들 안 하시잖아. 어? 수학도 제대로 못하지 않아요? 수학 못하면서 확률 이해도 못하면서 그렇다고 아는 척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경우 씨가 됐든 공병호 박사가 됐든 누구라도요.
이번에 이 4.10 선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서서 대통령 윤석열, 행안부 장관 이상민, 그 다음에 선관위원장 노태학, 이 세 사람을 고소고발부터 하고 시작하라고. 변증만 울리지 말고. 응? 제발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감사합니다.